안녕하세요. 파산관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중단했습니다. 제 1호 사기파산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면책 불허와 사유입니다. 제 1호 파산대에 속하는 재산이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2호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허위로 세금을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가라로. 그 다음에 3호, 4호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파산죄는 이거는 자기 또는 타인의 파산 선고를 준을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없이 그냥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러이러한 564조 제564가 아니라 651조 제1항 제2호 3호 4호에 오타입니다. 4호입니다. 규정한 겁니다. 자, 1호는 뭐냐면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아까 말했죠? 패대기 치는 거. 깡이 아닙니다. 신용거래, 카드로 딱 긁어서 물건을 1000만원어치 사요. 할부로 아니면 신용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다른 시장에 가서 800만원에 싸게 팔아요. 그래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이 현저한 불이익한 조건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패대기 치는 겁니다. 패대기. 이게 과태파산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2호가 뭐냐면 과태파산죄 2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입니다. 비본지가 뭐냐면 본지가 원래 본래의 취지입니다. 원래 해줘야 될 걸 한 거는 아무 잘못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빚 갚을 시기가 왔어. 근데 변제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갚을 사람한테 갚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약정서에. 오케이.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근저당을 받죠. 야, 오늘 1000만원 해주는데 내일까지 근저당 설정해줘. 오케이. 그럼 그 법무사가 오죠. 이거 서로 다 받아가면 근저당을 딱 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런 의무가 없어. 그냥 친구한테 3000만원 꿨어요. 한 달 전에. 아니 오늘 한 달 전에 꿨어.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내가 상황이 안 좋아. 망할 것 같아.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좀 받게 해주려고 아파트나 자기 집에다가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차용을 할 당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한 특약이 없었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파산의 원인, 내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아. 지급 불능 상태에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죠. 야, 일로 와라. 그 친구가, 야, 너 인마 지금 안 좋다며. 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 3000만원 못 받으면 나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애들도 거리에 나앉아. 이거 꼭 줘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 진짜 나 같이 죽는다. 막 이러면 또 너하고 나하고 불알 친구인데 아니면 같은 동양 친구인데 초중고 같이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냐. 막 하소연을 하죠. 근데 대부분은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인간적으로 그쵸? 그 친구한테 못할 짓 한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평등의 원칙이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니까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은행에서는 예전에 한 1억 꼬았는데 이거는 그냥 걔네들은 그냥 이자는 안 갚으면 걔네들은 이제 나중에 가압류하지. 근데 친구는 막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의무가 없었죠. 특약이 없었죠.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죠. 그게 비본지행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한테 올 연말까지 갚기로 했어요. 지난달에 돈을 꾸면서 12월 30일날 갚기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요. 12월 30일 전에 벌써 압류도 되고 경매도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돈은 먼저 갚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어서 거래처로부터 들어온 돈이 3000만원 있어. 아니면 2000만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2000만원은 그냥 친구한테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한 8월에 또 다음 달에 들어온 3000만원. 그 중에 또 1000만원을 친구한테 갚아요. 친구는 6, 7월에 다 받아가죠. 원래는 그 변제 시기가 어떻습니까? 12월 30일까지 갚기로 하고서 약정을 했는데 기한 전에 변제하는 거죠.
기한이라는 거는 12월 30일까지는 안 갚아도 되죠. 근데 은행 돈은 이제 벌써 6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 하나도 안 갚아요. 5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 뭐 카드 채무도 벌써 신용불량이 걸렸어요. 근데 친구 돈만큼은 아까 사유로 어떻게 해서는 갚으려고 그래요. 기한 전 변제. 그게 비본제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저당 설정해주고 기한 전에 변제하고. 자, 그 다음에 마누라가 사고를 친 것 같아. 친구 보증을 잘못 써거나 아니면 친정 오라버니 아니면 친정 아버님, 나한텐 장인이죠. 장인이 빚보증을 잘못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빚보증에 독촉이 막 날아와요. 집에서 막 날아와. 집에. 그 다음에 뭐 친정도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아유 막 불쌍해. 그쵸? 나하고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쵸? 응? 밥도 안 먹고 수척해. 그쵸? 그래서 에이 5천만 원 응? 내가 변제해 주지. 근데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어디 마을 근무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상 나도 빚이 한 뭐 2, 3억 돼서 꼴락 다 찼어요. 담보여력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이제 마을 근무 같은 데서 이제 대출을 해줘요. 신협 같은 데서. 그래서 5천만 원을 딱 빌려다가 마누라한테 변제를 하는 겁니다. 마누라의 빚을 대신 변제해요. 근데 그 마누라의 빚이 대부분 금융기관이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친정에서 이제 사채를 쓴 거예요. 뭐 친정 아버지 친구한테 이제 친정 장인이 친구한테 빚을 얻으면서 아니면 무슨 빚을 얻으면서 자기 딸내미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보증을 세우거나 친정 오빠가 이제 보증을 세우거나 그 개인 채권자가 막 푸시를 하죠. 저 딸 너 여동생한테 가서 내가 받겠다. 막 집에 와서 난리 쳐요. 그냥 집안이 쑥대밭대죠. 그럼 내가 귀찮아갖고 아이씨 그 영감탱이한테 5천만 원 먼저 갚는 거. 5천만 원 아니라 한 3천만 원 먼저 갚아요. 이제 그게 일종의 비본제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는 없죠. 그쵸? 왜? 마누라가 갚아야 되는데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데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게 이해하기 쉬운 게 세 가지입니다. 이 실내에서 이 비본제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비본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되지만 부인 대상이 돼버리죠. 대부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비본제 행위가. 그 다음에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행위. 이거 그냥 행위만 해도 이 위에 있는 사기파산죄하고 상업장부 폐쇄점 차이가 뭐냐면 위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업장부를 이제 은닉하는 겁니다. 그럼 징역 10년. 밑에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냥 뭔가 좀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뭘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고의로 2천만 원을 200만 원으로 고쳐요. 그런 경우는 손괴죠. 은닉이죠. 부실기재. 그쵸? 변경이죠. 변경. 그쵸? 그런 경우에는 밑에는 그냥 그런 심각한 의도가 없을 때는 3호사호에서 이때는 과태파산죄의 은닉 손괴가 됩니다.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653조의 구인불응행위는 거의 없었고요. 656조의 증례행위죠. 간단하게 뇌물, 약속, 공여의사 표시 거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658조 설명의무 위반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무조건 모든 설명이 아니죠. 이것도 합리적으로 제한합니다. 못합니다. 관제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 파산에 관한 관제인에게 파산에 필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읽어보면서 한번 나중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날입니다. 한 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범죄. 이 2호부터 6호까지는 면책불허가, 비범죄 면책불허가 사유예요. 즉,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가볍겠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죠. 근데 2, 3, 4, 5는 많이 일어납니다. 2, 3, 4, 5, 6호까지 있어요. 2, 3, 4, 5, 6. 5가지죠. 그러니까 형사처벌되는 거 5가지. 비범죄 형사처벌 안 되는 거 5가지. 5대 5로 나누면 돼요.
여기서 이혼은 뭐냐면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이것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자신이 신용불량이라는 아니면 지급불능이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근데 단순히 그냥 묵비했다. 불구제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국 다물고 있어요. 대부업체 갔어요. 뭐 지금 애가 뭐 수술을 해야 된대. 뭐 수술비가 한 300만원 필요해야 돼요. 와이프가. 어서 돈 좀 꾸여와라. 은행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대부업체에서 300까지는 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상관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오래. 그래서 고맙죠. 그냥 뭐 신분증하고 뭐 갖고 와 그래.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있죠. 뛰어갑니다. 근데 내가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실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어. 하루 이제 한 일당으로 한 5만원, 10만원 버는데 배달 라이더라고 한다면은 돈 안 꿔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어디 주식회사에 다녔고요. 월급 한 3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속인 거죠.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도 되고 나중에 얘네들이 만약에 녹취해 놓으면 이 면책 불허화 사유에 해당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실직했는데 배달 라이더를 돈 근데 가보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돈이 좀 필요해서요. 뭐 왜 쓰는 것도 묻지 않아. 그냥 돈 필요하시죠? 300만원인데 이자는 뭐 12% 뭐 20%고요. 그 다음에 매달 뭐 300만원 10개월에 이자에서 33만 5천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 요일로 입금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속으로 나 실직하고 지금 라이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꿔주네. 참 고맙게도. 근데 안 물어봐요. 얘네들이. 직업도 안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도 안 물어봐. 그냥 돈을 꿔줘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거는 내가 이거 실직한 거 얘기해야 되나? 이게 얘기 안 하는 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묵비죠.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면책 불허화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불고지한 겁니다. 일부러 나한테 불리한 사실을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쟤네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죠. 그런 경우에 면책 불허화 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속여야 돼요. 막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분을 속여요. 제가 뭐 어디 회사 다닙니다. 삼성물산 다녀요. 재직증명서 삼도물산 다닙니다. 재직증명서 막 위조해요.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봉 3천 4천 내서 막 돈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도 위조해요. 제가 서초구에서 임대차 계약 전세 1억에 삽니다. 그죠? 그 다음 노원구 상계동에 전세 7,500에 삽니다. 이거 딱 보니까 그래? 전화도 해요.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맞습니다. 이것도 짠 거예요. 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전화가 갈 테니까 잘 받아라. 임대인 맞다고 해. 오케이. 그런 경우는 위조죠. 그쵸? 임대차 계약서 위조고 신분도 속이고 취업사실도 속이고 그런 경우는 바로 사기죄도 되지만 여기 아주 딱 걸려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호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이것도 이제 허위 채권자 목록 많이 제출하죠. 재산 상태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입니다. 부친 그 다음에 뭐 모친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다소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걸로 불허가시킬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이것도 케이스가 엄청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면책받은 사실. 이거는 뭐냐면 파산으로 면책받으면 7년, 회생으로 면책받으면 5년 내에 들어오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면 괜찮죠.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지 재량 면책은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5호는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변제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변제.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 거의 없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원에 판사가 정한 보정명령이나 뭐 아니면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거에 위반한 경우에 아니면 출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정해. 그쵸? 그 다음에 관제인과 상의도 없이 파산 선고 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딱 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예시가 되어 있고 실제 이것도 거의 안 일어납니다. 6호는 많이 일어나죠. 과다,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이것도 물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갱생에 의해서 재량면책을 많이 해주는 추세입니다. 뭐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증권, 선물, 옵션, 비트코인, 그렇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일종의 사행행위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가상화폐, 암호자산, 아니면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뭐 많이 떠들죠. 아무튼 한 장으로 딱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세하게 제가 이번에 교과서에 있는 어디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판례를 여기다가 다 도표로 짜서 그걸 쭉 같이 아마 200개 될 거예요. 이미 읽었죠? 제 7장. 근데 이거는 이제 강의안을 작성하니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시 한번 총 10개가 있다. 형사처벌되는 5가지가 있고 형사처벌이 안 되는 5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계속 복습을 하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워낙 중요해서 그렇죠?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서 뭐 해소 방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재량면책에도 판례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면책불허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재량면책을 받을 궁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을 한번 잘 매치해서 다음에 한번 강의를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